2025년 한국의 태양광 산업이 마주한 아주 기이한 역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청정에너지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걸까요?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부도, 기업도 모두가 나서서 이제는 청정에너지 시대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2025년을 코앞에 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황은 명확합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목표, 기업들의 약속, 또 우리 모두의 지지까지 더해져서 태양광 에너지를 향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용 폭탄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이 이 모든 흐름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장애물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땅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발전소를 지을 땅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규제의 미로에 갇혀버린 겁니다. 50%,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종 규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된 땅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의 절반이 그냥 지도 위에서 증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땅이 왜 사라지냐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한데도 주민들이 싫어한다, 보기 안 좋다 이런 이유로 도로에서 몇 미터, 주택가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은 거죠. 이 선 때문에 사업 부지의 절반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좀 특이한 상황이냐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 대부분은 이런 식의 거리 제한 규제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자체별로 점점 더 촘촘하게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이러니 국내 사업자들만 아주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규제의 미로를 통과해서 겨우 부지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전력망에 접속하는 데 드는 비용, 말 그대로 비용의 폭발입니다. 예전에는요, 작은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전력망 연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변화를 비유하자면요, 딱 이렇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가게 앞까지 이어지는 그 공용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까는 비용을 전부 저보고 내라는 거랑 똑같아요. 과거에는 한전이 부담했던 공용 전력망을 까는 비용을 이제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라는 원칙에 따라서 발전 사업자가 전부 떠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게 사업을 그냥 죽여버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한 몇 천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접속 비용이 수억 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 어떤 투자자가 선뜻 돈을 빌려주겠어요? 자,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부조리극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깨끗한 전기를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전력망이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주 활발한 제주도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문제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전기를 막 만들어냈는데 이걸 보낼 길이 꽉 막혀서 그냥 발전을 멈춰버리는 거죠. 이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에게 더 똑똑하고 유연한 전력망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와 해답이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놔두면 2038년쯤에는 제주도에서 만든 재생에너지의 11%가 그냥 버려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낭비가 1.6%까지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답은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전력망의 판에 완전히 새로 짜는 데 있습니다. 바로 분산형 혁명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저 멀리 있는 아주 커다란 발전소 몇 개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도시까지 쭉 끌어왔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전기를 실제로 쓰는 우리 동네 근처에서 여러 개의 작은 발전소들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자는 거죠. 결국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종합 설계도인 셈입니다. 동네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쓰면 비싼 장거리 송전망을 새로 지을 필요도 줄어들고, 제주도처럼 한 곳에서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동네마다 작은 발전소들이 막 생기면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죠? 뒤죽박죽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바로 에너지계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아주 스마트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상발전소, VPP입니다. 가상발전소, VPP?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건 실제 건물이 있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똑똑한 두뇌,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옥상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같은 작은 에너지 자원들을 인터넷으로 하나로 싹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통합 제어하는 기술인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기 세계의 한공교통관제탑이요. 수많은 옥상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들을 각각의 비행기라고 보고 이 VPT라는 관제탑이 전기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력망의 교통체증을 막고 낭비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VPP가 에너지 시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어요. 즉,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미래 에너지의 핵심은요,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집 옥상에, 회사 주차장에 이미 있는 수백만 개의 작은 발전소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생산의 일부가 되면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거대한 부지 문제나 비싼 송전망 연결 비용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바로 그 자동차,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 미래의 발전소가 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에너지 지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